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잠깐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빅뱅 말 그대로 뭐예요? 커다란 폭발이에요. 대폭발 우주론에 해당이 되고, 현재 우주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학설에 거의 정설처럼 맞게 돼 있어요.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이걸로 측정한 우주의 나이가 대략 한 138억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빅뱅 대폭발 우주론은요,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그다음 밀도가 아주 높은 한 점에서, 이게 점이요, 요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하나하나의 큰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주 전체 질량하고 저 한 점의 질량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전체 우주, 태양, 목성, 뭐 은하 다 포함해가지고 요만한 데다 모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점은 아니고 뭔가 하나의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점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네. 그거 몰라요? 네, 그거는 몰라요. 천문학자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지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관측 한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점에서, 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게 됐어요? 우주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더 거꾸로 돌려보니까 작아지면 결국엔 뭐에 수렴할 거다? 한 점에 수렴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된 후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주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건 아니에요. 이 가모프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빅뱅 우주론이에요가 아니라 마치 우주는 이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라고 와서 어떤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과학자가 약간 이제 거기 라디오 진행자가 약간 비웃은 것처럼 뭐 like 빅뱅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학설이 된 거예요. 예. 뭐 큰 폭발이냐, 뭐 이렇게 된 건데, 약간 이제 비웃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주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되게 낮아요. 엄청 추워요. 우주는 영하 270도 정도 돼요. 빛이 아예 없으면 그냥 얼어 죽어요. 나가서 그냥 빨개 벗고 있으면. 자, 빅뱅 이후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그 구름 생성 과정 있죠. 단열 팽창.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에너지를 쓰면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고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계속 커지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우리 앞에서 기본량에서 잠깐 했었지만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주의 질량은 빅뱅 처음에 한 점의 질량이나 현재 질량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부피가 계속 커지니까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질량은요, 일정해요. 네. 우주의 질량 자체는 일정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주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일반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일반 물질은 우리가 보통 부르는 물질, 수소, 헬륨, 뭐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일반 물질이에요. 먼지, 티끌, 얼음 다. 이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일반 물질의 양은,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는 고정이에요. 암흑 물질이나 얘네들은 변하지만 일반 물질은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에서 뭔가를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고, 이 여러 증거들이 계속 관측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았고, 이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럼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주 만환경 이름 붙어 있는 대단히 유명한 천문학자 허블이 밤하늘을 계속 만원경으로 관측을 해봤더니만, 우리가 속해 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은하가 있고 외부에 있는 외부 은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부 은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외부 은하들을 본 거야. 근데 이 외부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은하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멀어져 있고 좀 더 멀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거를 관측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까이 있는 A 은하, 좀 더 멀리 있는 B 은하, 더 멀리 있는 C 은하를 계속 관측을 해봤더니만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지더라. 가까이 있는 거는 조금 덜 빨리 멀어지더라. 근데 이게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모든 방향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방향이라고 해서 뭐 1도 단위로 다 본 건 아니겠지만 되게 여러 군데 방향으로 다 봤는데 외부에 있는 모든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풍선에 점을 찍어 놓고 풍선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요만했는데 바람을 불어서 풍선이 이만해졌어요. 그러면은 원래 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불면 새로운 점이 요 정도, 얘는 요 정도, 얘는 요 정도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점이 일로 갔고 그다음에 요 점은 일로 갔고 요 점은 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애가 멀어진 정도보다 멀리 있는 애가 멀어진 정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풍선이 부푸는 원리로 보통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팽창 중심은 없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팽창 중심은 없고 멀어지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은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라고 하는 걸 보고서 아,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걸로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을 했어요. 네. 굉장히 큰 이론을 세운 거죠.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 초기 원소, 즉 수소하고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를 보게 되면,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요, 다 여러분들 뭘로 돼 있어요? 물질은?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원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원자로 되어 있고, 이 원자는 다시 원자 핵하고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원자 핵은 다시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도 않은 중성자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여기까지 배웠는데, 여기 양성자하고 중성자는요, 여기서는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돼요. 여기까지 쪼갤 수 있는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더 쪼갤 수 있어요. 힘을 가해서 아주 빠르게 돌려가지고 쪼개버리면 이 양성자랑 중성자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 얘를 다시 한 번 더 쪼개보면 뭐로 나눠지냐면은 쿼크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눠집니다. 쿼크. 네, 쿼크. 이 쿼크라고 하는 거는 빵 하는 빅뱅 때 생겨난 기본 물질 입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가 빅뱅이 빵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은 제일 처음 생긴 게 쿼크가 생긴 거예요. 맨 처음에 쿼크와 뭐가 생겼냐면은 전자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하 띄고 있죠. 그렇죠? 무슨 전하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 자, 쿼크는 원래 종류가 6종류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쿼크랑 렙톤이라는 걸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이제 전체 물리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일반 물리학으로. 이제 쿼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크게 2개의 쿼크예요. 업 쿼크라고 하는 쿼크랑 다운 쿼크라고 하는 애랑 두 종류가 있어요. 쿼크가. 자, 업 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예요. 다운 쿼크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우주 처음에 빵 폭발했을 때는 온도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결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되니까 점점 낮아지니까 쿼크끼리도 어떻게 됩니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 업, 다운이 합쳐진 게 있고요. 업, 다운, 다운이 합쳐진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업, 다운이 합쳐진 게 n은 전화량이 봐봐요.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1. 얘가 누가 됐겠어? 양성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업 2개, 다운 하나가 합쳐져서 양성자가 된 거고, 업 하나, 다운 2개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버리죠. 합이 얼마가 돼요? 0.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중성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쿼크랑 전자만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하고 뭐가 생긴 거예요?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전자하고, 예,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결합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제 누가 생긴 거냐면 수소랑 헬륨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점점 결합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보면은 빅뱅 이후에 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빅뱅 처음에 빵 하고 터지고 나면은 뭐하고 뭐밖에 없었다고요? 쿼크하고 전자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쿼크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기본 입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된 게 쿼크하고 전자가 엄청나게 만들어졌어요. 이때 어쨌든 질량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업 2개, 다운 하나, 업 하나, 다운 2개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거의 1대1로 만들어졌어요. 1대1.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반응이 처음에 계속 일어나요. 이거는 좀 내용이 어렵지만 이게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는 점차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는 반응이랑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하는 두 가지 반응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긴 했는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일어나는 반응이 더 고온에서 일어나요. 근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반응보다는 이 반응이 더 많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많아졌어요?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 양성자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게 원자 번호가 된단 말이에요. 양성자 한 개가 원자 번호 1번이 누가 되는 거예요? 수소. 예,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은 양성자가 2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소 원자는요, 양성자가 한 개 끝이에요. 양성자 한 개, 중성자 없어요. 물론 중성자 있는 동위 원소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성자 하나예요. 양성자 하나가 그냥 원자 핵이에요, 수소 원자는. 근데 헬륨 원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야지 헬륨 원자가 됩니다. 자, 근데 양성자랑 양성자 한 개하고요, 한 개와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거의 동일해요. 중성자가 아주 미세하게 무겁긴 한데 그냥 거의 1대1로 봐도 무방해요. 그러면 둘의 상대적 질량이 어떻게 돼요?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니까 질량이 얼마겠어? 1.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이 얼마가 돼요?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자핵 하나 질량이 몇 대 몇? 1대 4가 나와요. 한 개 질량이. 자, 그러면 지금 양성자하고 중성자까지 생겼어요.
전자는 아직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서 이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겨서 결합을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자가 되는데 원자가 되기에는 아직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전자가 돌아다니려고 하는 에너지가 더 크니까 결합이 안 돼요. 아직까지. 예, 그러다가 그리고 이때 양성자 하나는 그냥 그대로가 뭐가 돼요?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었다는 소리는 수소 원자 핵하고 중성자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 있었다? 전자.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져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온도가 더 낮아지면 운동이 느려지면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원자랑 원자 핵은 달라요. 원자 핵에 누가 결합을 해야 원자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결합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은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을 했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양성자 두 개가 플러스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거 둘이 붙을까? 밀겠지. 그죠? 플러스하고 플러스기니까 밀릴 거 아니에요. 물론 얘네 질량이 있으니까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을 텐데 얘네 전하량이 더 크니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으면 밀어. 그죠? 플러스끼리 밀잖아요. 마이너스끼리도 밀고. 자석 그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죠. N도 밀고 SS도 미니까 같은 전하끼리 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쇄시키려고 하니까 여기 뭐가 껴놓은 거예요? 중성자를 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밀어내는 힘을 좀 줄인 거죠. 그래서 중성자가 들어갔어요. 참고로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면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니까 중성자 개수도 어떻게 돼요? 더 많아져요. 보통 1대1로 가다가 나트륨 보면 나트륨은 양성자가 몇 개냐면 11개거든요. 근데 중성자는 몇 개냐면 12개예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결국에. 예. 자, 그래서 빅뱅 이후 3분이 되면 이때 수소 원자 핵하고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가 약 몇 대 몇이 되냐면은 3대 1이 돼요. 3분 때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계속 팽창을 하니까 이게 원자 핵, 이 중성자, 양성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 핵이 돼야 되는데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져 버리니까 헬륨 핵, 원자 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 핵이 거의 못 생깁니다. 이때 이제 어차피 핵융합이라고 하는 핵합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낮아 버리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핵합성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때는 거의 생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밑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실제로는요 헬륨 원자 핵의 생성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 동위원소가 있어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학에서 동위원소는 양성자의 개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원소, 이거를 동위원소라고 해요.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뭐는 똑같냐면은 화학적 성질은 동일해요. 대신에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은 조금 다릅니다. 물리적 성질은 다른 원소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동위원소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수소는요, 실제로는 동위원소가 몇 종류냐면 3종류예요. 예. 근데 수소는 이게 이렇게 있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없는 애가 얘가 대부분이에요. 한 99.9%가 얘네들이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인데 중성자가 하나인 애가 있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인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헬륨 원자는 어차피 양성자 두 개짜리 똑같은데 중성자가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가장 안정한 상태는 얘, 그 다음에 얘가 안정한 상태에 해당이 되는 원소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수소. 얘는 중성자가 하나다. 그래서 중수소라고 해요. 얘는 삼중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당연히 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요. 자, 헬륨도 이렇게 되면은 질량이 얼마짜리예요? 3. 얘는 질량이 4. 그래서 3헬륨이 있고요. 4헬륨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헬륨이다 하면은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수소다 하면 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자, 그런데 보면은 맨 처음에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가 결합을 해서 뭐가 돼요? 중수소 원자 핵이 돼요. 자, 여기서 처음에 누가 하나 붙어요? 양성자가 하나 붙어요. 양성자는 퍼스티브라고 해서 그냥 P라고 합니다. 그럼 붙어버리면 양성자 두 개, 중성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돼요? 3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고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4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중수소에서 중성자가 붙어버리면 뭐가 돼요? 3중수소가 되고 이 상태에서 양성자가 하나 더 붙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4 헬륨이 되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먼저 붙느냐에 따라서 중간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만 있다? 원자 핵만 있다. 아직 누구 결합을 못했어? 전자가 결합을 못했어요. 전자가 결합을 해야 뭐가 됨? 원자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단골 출제 부분이에요. 즉 원자라고 해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빅뱅 후 얼마? 38만 년이 지나야 돼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고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시간이.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자, 요거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로 낮아질 때 이때가 되면은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작아져서 전자가 원자 핵하고 결합을 해서 중성인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두 개가 결합을 못 해요. 두 개가 결합을 못 하니까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같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 비로소 뭐가 돼요?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원자가 생성된 게 38만 년 후 3000 켈빈 정도 됐었을 때고 이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가 됐다? 3대 1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은 전자 하나 붙었고 헬륨 원자 핵은 전자가 두 개 붙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딱 차이 나는 시점이 하나가 있죠. 언제가 생성이 돼요? 언제가 달라? 빅뱅 후에 얼마예요? 38만 년 된 시점 있잖아요. 38만 년 요 시점 여기하고 여기가 천지개벽으로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때는 원자 핵하고 전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누가 있냐면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이 사이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하고 원자 핵하고 전자가 뭉뚱그려서 같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빛으로 꽉 차 있어요. 이 빛이 빠져나가질 못해가지고 우주 안이,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불투명한 우주였어요. 38만 년 전까지. 근데 38만 년 이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가 돼버리면서 이때 갇혀있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즉, 요 시점 이후로 빛과 물질이 분리가 돼요. 요때는 빛하고 물질이 같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투명한 우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이때 분리되면서 빠져나온 빛이 온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요. 이때 온 우주 공간으로 이 빛들이 다 퍼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주 온도가 3000켈빈 정도가 됐고, 이때 이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낮아진 거죠. 그렇죠? 이때는 빛과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 이제 과학 용어로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고요. 이때가 분리돼 버리면은 빛과 물질이 떨어져 가지고 투명한 상태로 됩니다. 이때 비로소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고로 이 상태가 뭐냐면 형광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형광등이 밝게 보이잖아요. 그죠? 형광등 안은 보여요, 안 보여요? 형광등 내부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나오는 빛이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형광등 안은 이 상태. 형광등에서 빛이 빠져나오면 그 내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투명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꺼진 상태가. 네. 자, 그래서 뒤에 그러면 이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어떻게 3대 1이 될 거냐라고 예측을 했냐면, 자, 요것도 잘 보세요. 자,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기 직전에,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 정도 됐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 근데 이거는 비율이 7대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계산 편의상 2배로 해줄게요. 그럼 선생님 14대 2만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헬륨 원자핵이 생기려면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2개 필요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성자 2개 있죠? 여기서 양성자 2개만 빼. 그러면 헬륨 원자핵이 몇 개 생겨요? 1개 생기죠. 그리고 양성자 몇 개 남아요? 12개 남죠. 그럼 양성자 12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 개수비가 몇 대면? 12대 1인데 아까 선생님이 헬륨 원자는 질량이 얼마다? 4다. 수소 원자는 질량이 얼마다? 1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2대 1인데 하나 질량을 곱해주는 거야. 하나당 질량. 그럼 몇 대 몇이 돼요? 12대 4. 그래서 질량비 3대 1.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수비는 몇 개였다? 12대 1이었다. 그리고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 된 거다. 그리고 그 전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다? 7대 1이었다. 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원자 생성 이전, 그러니까 38만 년 이전에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갇혀져 있어? 빛이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우주다? 불투명한 우주. 그리고 38만 년 이후로 전자가 원자핵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때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리고 이 빠져나온 빛은 온 우주 공간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퍼져나가서 우주 공간에서 뭘 차지하고 있게 됩니까? 온도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이럴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럼 이때 3000 켈빈 정도 됐었을 때 빛이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시간이 지난 걸 계산을 해서 138억 년 정도 지났으니까 3000 켈빈 온도가 한 3켈빈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밤하늘 우주를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 온도가 3켈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측 값이랑 관측 값이랑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좀 말은 어렵죠. 복사는 알죠, 여러분들. 복사라고 하는 거는 열 전달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뭘 방출해요? 복사, 광선을 방출을 해요. 근데 우주의 배경 복사는 뭐냐면 별의 온도를 잰 게 아니라 별이 있는 우주의 배경 있잖아요. 우주 공간의 온도를 잰 거예요. 그랬더니만 한 3켈빈에서 4켈빈 정도 사이에 온도가 나오더라. 근데 이거를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관측을 했더니 예측값, 관측값이 어떻더라? 일치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이후 우주는 수소랑 헬륨은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는 동안 중력에 의해서 모여가지고 별과 은하를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별은 대부분 다 뭘로 돼 있냐면 수소하고 헬륨으로만 돼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별이라고 얘기하는 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구 같은 행성이 아니라. 이후 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서부터 온 거다? 우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의 몸 구성하는 것,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는 다 우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주에서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별이 만들어낸 거예요. 별이. 네, 그래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이게 우주를 본 거예요. 우주를 배경 복사, 온도 분포를 본 건데 대부분 고른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고르지는 않죠. 완전히 고르지는 않고 약간 푸르스름한 데가 있고 약간 노르스름한 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는 대체적으로 균일한데 이게 중요해요. 대체로 균일한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가 되게 중요해요. 이 미세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별이 생성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차이에서 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온도가 조금 높은 데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성간 물질.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먼지, 가스, 티끌, 수소, 헬륨 같은 원소들을 다 합쳐서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이 성간 물질의 농도가 높은 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간 물질의 밀도가 완전히 우주가 똑같았다라고 하면은 별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면 결국에는 이 수소랑 헬륨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서 뭉쳐야 별이 만들어지는데 다 똑같으면은 서로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이 똑같으니까 서로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미세한 차이가 결국에는 우주에서 원소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개념 확인하기 문제 봅시다. 자, 1번은 자, OX, OX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O, X, X, O, O입니다. 네. 전자랑 쿼크는 아예 다른, XO, XO, O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자랑 쿼크 자체는 뭐예요? 다른 물질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은 두 개의 양성자랑 두 개의 중성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빅뱅 이후 우주에서 만들어진 순서. 맨 처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쿼크하고 전자. 그 다음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 다음에는 헬륨, 원자 핵, 맨 마지막이 원자.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소 원자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뭐예요? 수소 원자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뭡니까? 기본 입자. 그러니까 결국엔 수소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로 되어 있는데 양성자는 기본 입자라고 안 해요. 기본 입자는 쿼크랑 전자를 기본 입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이니까 쿼크죠. 쿼크 3개. 누구? 업, 다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몇 대 몇? 3대 빅뱅 후 3분 후에는 얼마나 됐어요? 3대 1이죠. 그죠? 다음 6번 A는 뭐예요? 헬륨 원자 핵. 그 다음에 B는 전자죠. 그 다음에 7번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요. 38년이 아니야. 38만 년이 지나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 정도로 낮아지자 원자핵하고 전자가 결합하여 뭐가 생성이 되었고 원자가 생성이 되었고 예. 자, 이때 빛이 진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현재의 뭐가 됐다? 우주 배경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한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다. 그 다음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3켈빈 정도로 관측될 거다를 예측을 했고 실제로 관측을 했더니 그 관측 결과도 어떻게 됐어요? 일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빅뱅 우주론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은 학설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40페이지 내신 만점 문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이 3, 그 다음에 2번은 기억하고, 예, 니은, 예, 3번에 5, 4번에 2, 예, 5번은 4, 6번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예, 3대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바로 뭐가 됐었습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은 보면은 자, 빅뱅 우주론이 설명하는 우주의 진화 모습이에요. 자,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 맞고 그 팽창을 하면서 예,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팽창의 중심은 없죠. 그래서 우주를 구성을 하는 천체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8번은 3, 9번에 1, 10번에 2, 11에 1, 그 다음에 12에 3, 13에 3, 그 다음에 14는, 자, 보면은, 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예, 우주 배경 복사는, 예,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 맞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가지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예, 이 두 가지가 증거죠. 원자가 생성되면 우주 공간으로서 퍼져나간 빛이다. 예, 맞아요. 이게 얼마예요? 빅뱅이 시작되고 약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정도가 되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죠. 그 다음에 우주의 배경 복사가 형성될 때 우주의 온도는 3켈빈이 아니라 3000켈빈이고요. 이 3켈빈 정도가 현재 우주의 온도예요. 이게. 현재 우주의 온도가 약 3켈빈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태양을 관측해서 나타난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의 종류를 쓰고 검은색이 나타나는 까닭은 이거는 일단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 부분이 검정색으로 나타났죠. 따라서 이건 뭐가 됩니까? 흡수 선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의 대기에 특정 원소가 뭐를 태양 빛의 특정 파장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낼 수 있는 까닭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원소의 종류마다 독특한 흡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이와 태양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원소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빅뱅 이후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중 우주의 온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 언제예요? 빵 하고 맨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폭발했던 빅뱅이 시작됐던 A 시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며 온도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B 시기에 생성된 입자. 자, B 시기 맨 처음에 A 시기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생성됐던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전자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B 시기가 되면은 쿼크끼리 결합을 하면서 바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형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기억과 빨간색으로 보이는 니은을 비교를 해주면, 자, 여기서 이렇게 결합한 애랑 이렇게 결합한 애랑 여기서 비교를 해주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기억은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중성자에 해당이 될 거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니은은 양성자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이고, 기억이 중성자, 니은이 양성자. 뭘로 판별을 해줄 수 있냐면, 여기서 보면은 얘가 빨간색 하나하고 전자하고 결합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수소 원자에 해당이 되는데, 수소 원자는 원자 핵의 양성자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양성자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기 직전의 입자 개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어요? 7대 1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로 현재 우주에 분포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인 까닭은,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 그러니까 대략 14대 2란 말이에요. 2배를 해주면. 그쵸? 그런데 보면은 수소 원자 핵이랑 그 다음에는 헬륨 원자 핵이랑 이 두 개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보면, 수소 원자 핵은 뭐뭐에 대해서 양성자 1개,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14대 2,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에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들기 위해서 중성자 2개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양성자 2개까지 갖다 쓰고 나면 남는 2, 4, 6, 8, 10, 12, 여기까지구나.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양성자가 몇 개가 남아요? 12개가 남는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몇 개? 12개.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으니까 몇 개 생겨요? 합쳐져가지고 1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되는데 12대 1이 되는데, 질량이 어떻게 돼요? 질량이 수소 원자 핵은 질량값이 1인 거고, 헬륨 원자 핵은 질량값이 4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를 해주면 전체 질량이 12대 4. 그러니까 몇 대 몇? 3대 1.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유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17번까지 질문 있으세요? 17번까지 질문 따로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실력업. 1번에 1, 그 다음에 2번에 3, 3번에 5, 4번은 1번입니다. 질문.
질문 없으세요? 없어요?